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코어 클래스 DOTM 범블비입니다. 87번으로 출시됐던 3편 버전의 디럭스급 범블비에 이어서 코어급으로 3편 버전의 범블비가 나왔어요. 디럭스급과 차이점이라면 디럭스급은 언마스크 버전으로 나왔고, 이번에 볼 코어급은 배틀 마스크 버전으로 나왔다는 점인데, 근데 스튜디오 시리즈가 배틀 마스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범블비가 죄다 배틀 마스크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마스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언마스크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배틀 마스크로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코어급은 범블비 무비 버전 혹은 라오비 버전이 많았는데 마이클 베이 무비 버전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처음이죠. 거의 첫 제품을 또 범블비로 장식을 하는데 아무튼 15번의 변형 과정을 거치고 있고 구성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제가 전에 코어급을 처음 리뷰하면서 이번에 스튜디오 시리즈의 코어급은 옛날 구판 무비의 리전급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제품군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봐온 코어급을 보면 사실 리전급과는 비교를 해보면 같은 포지션이라 하지만 사실 리전급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좋은 라인업에 있는 제품이에요. 옛날에 리전급을 생각하고 그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만족은 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만족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볼 이 코어급 범블비는 옛날에 그 리전급의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 아주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바로 설명을 해보자면, 옛날에 제가 리전급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제품군과 거의 동일한 프로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어급으로 출시되면서 전체적인 비율이나 관절 가동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건 맞는데 기본적인 생김새나 변형 형태는 리전급에 가까워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변형하는 과정에서 한번 볼 텐데, 일단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 물론 코어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게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마이클 베이 무비 버전의 코어급 제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옛날 리전급의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체를 따로 한번 보면은 리전급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변형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팔 관절과 다리 관절이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어깨의 가동이 기존의 코어급들과 마찬가지로 볼관절이고 팔꿈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발목도 어느 정도 움직이죠. 이거는 뭐 옛날 리전급에도 있었던 건데 가장 또 큰 차이는 팔꿈치 관절에 이어서 무릎 관절도 이렇게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율이 짤뚱하기 때문에 크게 가동은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가동은 해준다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또 다리 모양을 보면 리전급하고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몰드도 더 디테일해지고 부피도 더 커지고 그러면서 디테일한 관절 가동이 가능해졌죠. 리전급이 가동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쉬운 제품군이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개선을 시켜줬고요. 근데 또 변형을 한번 해보면 또 변형 과정에서 또 코어급과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리를 이렇게 합쳐주고 이 형태부터가 리전급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고 천장을 맞춰주고 범퍼 맞춰주고 다음에 발 뒤꿈치로 뒷범퍼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범퍼 맞추고 팔뚝은 이렇게 돌리고 손에 있는 구멍이랑 뒷범퍼 맞춰서 결합을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그대로 결합하고 돌리고 손 돌려서 여기 구멍에다가 문짝핀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빠르게 또 변형이 되는데, 변형 과정이 물론 이 관절의 디테일 때문에 조금 추가되긴 했지만 거의 똑같은 변형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리전급의 변형을 보면 아까 본 이 코어급의 변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형을 했을 때도 이 비클 모드의 형태라던가 만져지는 질감이나 전체적인 느낌은 또 리전급에서 더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죠. 또 리전급에서 못 봤던 무기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무기를 꽂아서 또 즐길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해버리면 쿠판 DOTM 같은 경우는 맥텍 시리즈라 해서 무기를 또 비클 모드 때나 로봇 모드 때 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한번 이 코어급으로 느껴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는 거는 기존의 스튜디오 시리즈도 똑같은 거긴 한데 뭔가 괜히 3편 버전이 되니까 옛날 구판 무비에서 봤던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변형하는 것도 거의 동일하고 변형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도 비슷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리전급 범블비가 다 있었는데 옛날에 다 방출을 해버려서 오늘도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비교를 딱 할 수가
없고요. 또 아쉬운 거는 제가 또 87번 범블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판 무비로 나왔던 디럭스 범블비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뭐 디럭스급이든 코어급이든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 코어급이 정말 좋은 게 항상 얘기하지만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클 모드나 로봇 모드에서 형태는 기존의 디럭스급, 보이저급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옛날 리전급과 비교해봤을 때도 이제 비클 모드 때 퀄리티도 훨씬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색감도 훨씬 밝아졌고 도색도 디테일해졌고, 그래서 뭐 디럭스급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87번 범블비 같은 경우는 품질 이슈가 되게 많던데 코어급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87번 범블비를 소장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재미삼아 디럭스급을 로봇 모드로 두고 앞에다가 이렇게 작게나마 코어급 범블비를 전시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비판으로 나왔던 RC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비슷한 크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판이랑은 이렇게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또 이게 레거시나 다른 킹덤 버전, 만화 버전의 코어급이랑 비교해본다면 좀 크기가 큽니다. 이건 옵티머스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비클 모드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도 살짝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만화 버전보다는 영화판이 크고, 또 같은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시리즈로 나온 제품군들은 대부분 다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시 변형해보면 변형하는 과정도 이제 기존의 디럭스급 범블비들과 비슷하죠. 이게 문을 빼면서 핀을 분리해주고 팔을 들어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리는 구조도 꽤 많이 봤을 텐데 여러가지 유사한 구조가 많아요. 이렇게 분리하고 그대로 들어서 머리를 꺼내주면, 대체로 리전급에서 정말 재밌었던 게 그 문방구에서 파는 뽑기용 장난감들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상체를 만드는 그런 변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펼쳐주고 발목 그대로 펼쳐서 이렇게 전개해주면 아주 빠르게 완성이 되죠. 이제 로봇 모드로 왔을 때는 크기 비교를 해보면 RC가 조금 더 큽니다. 알트 모드에서는 범블비가 이제 범퍼 때문에 부피가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로봇 모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편이고, 이제 만화 버전과 비교를 해보면 만화 버전이 로봇 모드가 조금 더 큽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캐릭터마다의 체급 차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비클 모드는 이제 범블비가 더 컸지만 이제 로봇 모드가 됐을 때는 다른 제품들이 더 크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코어급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언급하듯이 크게 둘러볼 만한 점은 없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기본적인 가동이라던가 프로포션이 되게 좋다는 점은 있지만 기존의 뭐 디럭스급, 보이저급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할 만한 게 많이 없죠. 액션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이번에 범블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듯이 그냥 리전급을 그대로 크기를 키우고 개선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가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리전급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또 이렇게 돼버리면 또 가능한 게 하나가 더 생겨요. 그거는 바로 옛날 구판 무비 DOTM 시리즈에 나왔던 아크하고도 호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단 이 아크가 옛날에 그 리전급들과 호환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함선인데, 범블비가 크기는 조금 커졌지만 그래도 리전급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옛날 리전급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 리전급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 있어서 딱 함선에 딱 들어가는 크기긴 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범블비뿐만 아니라 다른 코어급들도 이렇게 아크와 같이 뒀을 때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크만 소장하신 분들한테는 리전급이 항상 필요한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찾는 것보다는 이제 코어급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영화판은 지금 범블비밖에 없지만 혹시나 또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충분히 또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영화판과 다르게 완전히 옛날의 구판 무비와 동일한 그런 향수가 느껴지는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또 리전급을 다시 모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모으려고 하는 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지금 나오는 코어급보다도 훨씬 작고 가동조차도 별로 없는 그 제품이 현재 나오는 코어급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옛날에 나온 것도 있고 매력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현재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좀 들었는데, 마침 갑자기 이 제품을 보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굳이 리전급을 구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아크 제품하고도 같이 호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리전급을 좋아했고 또 구하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되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다른 코어급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메인 제품들을 약간 하위 호환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었다면
마이클 베이 무비 버전의 코어급은 계속해서 말하듯이 리전급을 대신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속 언급해서 약간 리전급의 노이로제가 올 수도 있는 영상인데 아무튼 그만큼 또 기존에 있던 코어급과 다르게 또 새로운 라인업으로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인 것 같고요. 되게 좋은 발견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이 범블비 같은 경우는 벌써 시중에 되게 많이 풀려 있던데 구매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배틀 마스크로 나오고 되게 귀엽게 잘 나온 제품이니까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보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